네, 안녕하세요. 창밖에 보이는 밖은 날씨가 하늘이 참 멋있습니다. 그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고 천고마비라 그럽니다만은 정말 하늘이 정말 멋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약속 때문에 방송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밖에서 나가서 그래서 산책이나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소풍이나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차를 끌고 드라이브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악을 틀어놓고요. 그죠?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있다 보니까 앞에 노래가 잠시 끝나고 그 다음 노래까지 갈 정도로 잠시 타이밍을 놓치게 됐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면 참 결국은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장에서, 그죠? 시장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런 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 말만 들으면, 그죠? 무슨 종목을 찍더라도 다 상한가 가고 다 30%, 50% 수익이 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실제로 그 양반들이 추천한 종목을 거래하다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확률로 말해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무슨 종목을 사더라도 다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그게 수익으로 돌아설 확률은 낮죠. 그죠? 제가 종종 확률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미래는 우리가 확실치 않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확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여전히 시장에는 불확실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으니 지금은 주식 쪽으로 리스크 자산을 늘려가기보다는 안전자산, 현찰 같은 종목으로 안전자산을 포지션을 늘려갈 때다라고 내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주가 올랐습니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영상의 제목을 반등할 때마다 기대해 보았자라고 써두었습니다만은 반등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제가 바닥이고 오늘 반등했으니까 어제를 바닥으로 해서 오늘부터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죠. 희망과 기대의 부부입니다. 내가 오늘 주식을 뭐뭐 샀으니까 그게 내일 10% 오르면 얼마 먹고 20% 먹으면 얼마 먹고 그 번 돈 중에 얼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벌면은 뭐하고 기대와 상상은 늘어납니다만은 실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가는 오늘 잠깐 오르고 나서는 또 밀리고 그러면서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등할 때마다 기대해 보았자 결론은 뭡니까? 실망만이 따르니 지금은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그죠? 당장 일단은 주식보다는 주식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라. 갖고 있는 주식을 손해를 보고 팔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말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주식을 현 상태에서 싸다는 이유로 더 사는 것은 말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또 저라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항상 비관적이고 항상 주식을 팔아야 되고 현금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세일 때만 하더라도 주식가 상승세일 때는 바가지 현금 왜 가지고 있냐, 빨리 주식 사라, 뭐든지 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 거고 그게 파동이고, 그죠? 그래서 파동이 지금은 아니니까, 하락 파동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이야기죠. 벌써부터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성급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의 파동을 하락 파동으로 보고 있으니, 그죠? 하락 파동으로 보고 있으니, 따라서 지난번 하락 파동의 바닥이었던 2276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2367이니까, 그죠? 2367이니까 이제 한 100포인트 정도만 떨어지고 나면은 2276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뭐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면은 슬슬 금리도 웬만큼 다 달러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슬슬 바닥을 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은 미국이 달러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이고,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 아침이 되면은 FOMC의 결정이 나올 텐데, 그죠? 이번 FOMC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 1번 점도표죠. 그죠? 향후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 점도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소위 경기 전망이 중요합니다. 그죠? 경기 전망. FOMC에서 경기를 얼마나 보느냐. 특히 경기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실업률이 얼마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위 QT. 뭡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축소가 되는 거죠. 그죠? 돈을 풀었으면은 지금 돈을 다시 이제 흡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양적 완화의 양적 축소의 규모가 한도가 지금 얼마까지 되어 있냐니까 350억 달러까지 되어 있어요. 한 달에. 이 350억 달러 만땅으로 QT를 하자라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번 FOMC에서 논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일 모레 발표될 FOMC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당분간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뭔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뒤말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12포인트 올랐습니다만 뭐 정중동이고, 그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그냥 별 볼이 없이 움직이는 정중동의 상태이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미없는 조용한 장세가 FOMC 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가는 간밤에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장 올랐죠.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마이너스 보였습니다만 막판에 다 들어올려가지고 그동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나타나면서 그런 대로 다우며 나스닥이며 다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해외 시장 뉴욕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도 매도세로 나왔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했죠. 그죠? 달러가 주가가 오르면, 미국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들을 샀습니다만은 오늘은 외국인들도 매도세였습니다. 그죠? 개인들은 주가가 반등했으니까 매도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기관들이 샀는데, 기관들이 사는 물량 중에 상당수는, 그죠? 프로그램 거래죠. 그죠? 그죠? 프로그램 거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했다 그래서 얘들이 적극적으로, 그죠? 시장에 대해 상승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고, 현물과 선물 간의 작용으로 차익 거래 형식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2,830억 샀으니까 프로그램 930억 말고도 한 2천억 정도는, 한 1,800억, 1,900억 정도는 자발적으로 사긴 했습니다. 그는 얘들이 근본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으로 베팅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최근 들어서 달러의 원화 환율을 당국에서 1,400원을 계속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도 달러의 원화 환율은 장중에는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결국은 막판에 밀리면서 1,489원, 1,400원대를 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는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죠. 그죠? 불안합니다. 결국은 FOMC가 지나는 목요일쯤 되면은 불확실성의 안개가 조금 거칠 때니까 방향이 좀 더 보이지 않겠냐. FOMC에서 세 가지 닷 플랫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실업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퀀티테이티브 테이퍼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뭐 금리 0.75% 올리는 거는 당연지사가 될 테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거고 아깝고요. 이번에 금리 0.75 올리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죠?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주가에다가 반영됐으니까 뭐 1% 이상 1% 올릴 가능성도 없으니까 이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이것보다는 금리 인상보다는 닷플랫과 실업률과 QT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어제 올랐습니다. 오늘 떨어졌고요. 그죠? LG엔솔은 오늘도 상승세고, 시가총액 상종국들 오락가락 등락이 엇갈렸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지수는 꾸역꾸역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겠는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늘의 주가 상승을 마냥 상승세라고 말하기에는 다소간 어폐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차트로 보더라도, 뭐, 일목으로 본다면, 그죠? 일목으로 본다 어떻습니까? 구름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고 있죠. 그죠?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코스닥 지수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죠? 멀어지고 있죠. 오늘 어제 워낙 짱대로 음봉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잠깐 반등한 듯 보였습니다만은 뭐 구름에서 멀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을 상승세의 바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객관적이라고 말을 써놨는데, 이 객관적이란 말, 뭐, 오늘 쓴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써놨습니다만은, 시장의 바닥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매수할 타임이라고 판단할 때는, 본인의 감을 믿지 말라는 거죠. 네? 본인의 감, 이런 거 믿지 마라. 느낌, 뭔가 필링이 와, 뭔가, 난 말할 수는 없으나, 뭔가 올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야. 강력한 필이야. 예? 필. 예? 강력한 뭔가 느낌이 와. 이런 거 믿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왜요? 인간은 항상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이 틀렸다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기억력도 믿지 마세요. 기억력. 여러분들 기억력도 믿지 마세요. 기억력도 인간은 어떻게 기억하게 되어 있냐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력도 믿을 바 못 됩니다. 여러분들의 feeling, 여러분들의 느낌 이런 거 믿을 바 못 됩니다. 오로지 의사결정은 누구나가 보더라도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그죠? 저희 손자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아래에 있느냐, 기준선 위에 있느냐 기준선 아래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객관적이다. 객관적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해라. 어떤 지표요? 구름을 넘어가든지 기준선을 넘어가든지 그거 보고 하시라. 지금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데 바닥이라고 막이나 생각하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요새 나오는 텔레비 광고의 광고로 빈다면 그거는 님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당신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지. 그게 시장의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수익은 많이 될지 몰라도 많이 낼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죠?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많이 터지지 않죠. 그죠? 조금 먹지만 대신에 조금 터집니다.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이 바닥에서 오래 살라 그러면은 오래 버틸려고 하면은 주식을 오래오래 평생 동안 하려고 그러면은 손해볼 때 와장창 터지면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손해볼 때 와장창 터지고 나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 터지면요. 복구하려고 그러면은 11% 벌면 되죠. 그죠? 10% 쓰면 90% 남았으니까 이 90%로 10% 벌면은 결과적으로 11%의 수익률 내면은 복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30% 터지면 그죠? 30% 터지면 이제 본전이 70%밖에 안 남았는데 70%를 가지고 본전 되려고 그러면은 그죠? 70% 가지고 30%의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 2% 정도의 수익을 내야만이 본전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반토막 났으면 50% 손실이 났으면 50%를 가지고 남아있는 50% 가지고 50% 벌어야 되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 100% 수익률이 나야 본질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0% 손실이 극단적으로 90% 손실이 났다. 그럼 나머지 10% 가지고 90% 벌어야 되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 900%를 벌어야 본질이 됩니다. 그죠? 100% 수익률 내는 거 불가능하죠. 900% 수익 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지고도 5% 10%도 벌기 어려운 사람이 100% 수익률을 못 내잖아요. 900% 수익률 당연히 못 냅니다. 42% 수익률을 못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손해가 커져버리면 복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터질 때 조금 터지면 10%밖에 안 터지면은 11% 벌면 되는 거니까 조금 터지는 거는 괜찮지만 언제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손해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니까 적게 터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 오래 버팁니다. 에이, 손해보면 계속 돈 넣으면 되지. 보험 깨고, 그죠? 적금 헐고, 그죠? 아들 등록금 넣을 거 까고, 전세보증금 까가지고 월세로 돌리고, 이거는 지 살 뜯어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되 이 바닥에서 오래 살려 그러면 추가로 돈 넣기보다는 기존에 주식 하던 그 돈 가지고 잘 효과적으로 운용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보다도 소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잔소리가 또 길어버렸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지금의 코스닥 시장은, 지금의 코스피 시장은 어떻습니까? 구름에서 멀어졌으니 하락세다. 그 다음에 주가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지금은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배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반등했으나, 오늘 주가가 반등했으나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어제 워낙 장대 음선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반등한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오늘 양봉도, 오늘 양봉도 잘 보시면 이렇게 됐죠.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그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중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지만, 이까지 올라갔지만, 여기서 매물을 두드려 맞고, 예? 매물을 두드려 맞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끊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봉이니까 다행히 아침에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만은, 고가는 여기에 있죠. 그렇죠? 오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확대 그리면은. 그러니까 양봉이니까,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여기가 고가. 그 이야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뭡니까? 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가 구름하고 강적도 벌어지는 데다가 반등 42% 맞죠?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그죠?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나오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의 추세가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또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그죠? 시장의 흐름이 위로 올라간다고 시장이 쏠렸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상희님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제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뭡니까? 여기 에어클래스에 전화해가지고, 연장할 때 문제가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지금은 마감날, 그러니까 한 달 구속하면 한 달 마감되는 날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빨리 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지금 당장 안 되지만, 뭐 다음 달이나 늦어도 그 다음 달에는, 아마도 한 달 내로, 다음 달 정도, 그 이전에는 이제 며칠 남았더라도, 지금 이상희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30일 날이 만기라 이라면 9월 30일 되기 전에 9월 26일이나 27일쯤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상희님 불편하신 거는 해설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ISC요? ISC요? 잠깐만요. ISC는 여기 ISC 이거요. 봐라. 예, 이거 말씀하신 거죠? ISC
그죠? 뭐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보겠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역시 원칙을 정하시는 거죠. RSI로 거래하느냐 아니면은 기준선으로 거래하느냐. 일단 원칙 기준, 나의 기준이 뭐냐. 뭐 원칙이라고 원칙도 그렇고 나의 매매하는 원칙이 뭐고 기준이 뭐고 1번 RSI도 거래한다. 2번 아니고 나는 기준선에 따라서 거래한다. 아니면 늦은 경우에 뭡니까? 구름대로 거래한다. 아니면 또는 뭐 후행 스팬대로 거래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RSI 아니면은 기준선대로 거래하라고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SI가 매도시로 나타나면 팔고 RSI가 매수시로 나타나면 산다. 이런 이야기인데 RSI로 볼 때 현재 이 ISC는 RSI는 별다른 신호가 없어요. 그죠? 이게 70선인데 우리는 70선 위로 올라갈 때 밑에서 내려갈 때 팔라 그러고 여기서 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RSI는 별로 기준 매매 신호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준선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 기준선은요. 요놈의 기준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니까 현재 기준선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요게 26일이니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나흘 지날수록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으로 기준선이 여기 있는 이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준선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이거든요. 주가가 기준선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추세의 중심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주가가 같이 등달아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올라가는데 주가가 옆으로 가면 결국은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얘는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추세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일부라도 매도하고 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고 통상 기준선을 이탈하면은 일부 매도. 그죠?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매도. 라는 전략대로 지금은 ISC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기준선도 그대로 있고 기준선은 오히려 상승할 예정이고. 그래서 구름 위에 있고 그러니까 후행스팬에 아무런 문제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참고로 자 우리가 주가가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바뀔 때 그 과정의 도중에 나타나는 단계가 6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뭡니까? 주가가 제일 먼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고 그죠?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거꾸로 됐다.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그죠? 캔들 밑으로 바뀌어졌다.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쳐바뀌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추세가 끝난다. 그때부터는 완전 맛이 간다. 이게 중간에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하락세로 바뀔 경우에. 그죠? 그러면 혹시나 이놈의 ISC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뭔가 조짐이나 징조나 뭐 전조 같은 게 없나? 다시 말해서 이 1, 2, 3, 4, 5, 6 단계 중에서 1, 2, 3, 4 뭔가 하나라도 전개되는 거 없나? 라고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떻습니까? 뭐 주가 조금 밀렸네. 근데 주가 밀리는 거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주가 밀렸잖아. 이럴 때 주가 밀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최소한 전환선이 하락세로 돌아서야 그래도 아직 아니고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하면 야 이건 진짜 좀 심각성이 조금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일부라도 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니까 주가가 조금 돌아선 거니까 하락한 거니까 2단계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상승할 때도 상승 추세에서도 주가가 종종 돌아서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전환선이 돌아설 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경계경보됩니다. 매도 신호도 아무도 아니고 경계경보 정도 되는데, 전환선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환선은 만약에 전환선이 이 상황에서 전환선이 하락하려면 어째 되느냐? 전환선이라는 게 과거 9일 동안의 고점 저점의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이게 전환선이니까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만약에 전환선이 하락하려면 주가가 이 레벨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주가가 요 레벨 제가 줄 거는 요게 저점 9일 전 저점,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테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까마득하게 들어야 될 테니까 아직은 걱정 없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조금 떨어진 거 말고는 전환선도 하락하지 않았고 두 개가 교차하지도 않은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마 있어. 사람 좀 이따 놀자. 응. 무슨 말인지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교차할 염려도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그죠? 후행 스피는 문제가 없고 그건 문제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시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종목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질문이 돌았으니까 바로 본능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다 보니까 ISC를 이야기가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시장 이야기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지수 별볼이 없다. 그죠? 별볼이 없다. 코스피 지수 별볼이 없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그죠?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비중을 늘려가지 마시라, 줄이시라, 그죠?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시장 나스닥 지수 근데 좀 올랐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 반등했습니다만은 뭐 나스닥 지수 반등하는 거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구름 밖으로 떨어졌으니까 뭐 이 정도 오겠지. 구름 근처까지 오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래 되겠지. 이 와중에 일부 정도로 생각되는 거니까 크게 당장에 이걸 어제 올랐다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상승세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고 말하기보다는 성급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 여기 이미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보았듯이 떨어졌다가 구름에서 멀어졌으니까 얘가 반등했잖아. 그죠? 반등했잖아. 똑같이 나스닥 지수도 지금 여기 있다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하루 반등했잖아요. 이 상황이나, 그죠? 나스닥 지수의 반등 이 상황이나 필라델피아 지수의 이 상황이나 똑같죠? 그죠? 똑같죠?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다면 얘가 반등해가지고 며칠은 조금 더 올라가는 듯 하더니 구름에 걸리더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바방 밑으로 처박혔으니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가다가 결국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FOMC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20일 내일 있으니까 최소한 이틀 정도는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FOMC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더 올라가면은 FOMC에서 혹시라도 결과가 좋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를 0.75가 아니라 0.5%밖에 안 올렸다. QT 안 한다더라. 예를 들어서 향후 경기 전망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뭡니까? 강력한 긴축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금리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왜컨대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라도 뭔가 이 구름에 버틸 테니까 바로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걸려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쓸데없는 게 뜹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여전히 저로서는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목을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후행 스페인, 이 후행인데
그죠? 고양 스팬이 캔들하고도 지지 저항을 받습니다만은 구름하고도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구름에 대해서도 지지와 저항을 받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차트를 보니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도 주가가 여기도 다 저항을 뭡니까?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는 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와 해서 후행 스팬과 구름과의 관계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주가는 일단은 구름에서 멀어졌으니까 조금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고 FOMC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뭐 올라가면은 구름에 걸릴 거고 결과가 시장의 예상과 보다도 나쁘든지 뭔가 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뭔가 메시지를 낸다든가 금리를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1% 올린다든가 뭔가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아래쪽으로 우리의 예상대로 반등했다가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답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달러의 원화 환율은 계속해서 정부에 오늘도 볼까요? 오늘은 뭐 한국은행이 그다지 강력한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라든지 소위 그 막판에 이 경우에 막판에 강력한 매물을 던져가 이날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왕창 떨어뜨려 가지고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만은 그죠? 여기 이거죠, 그죠? 여기도 왕창 환율을 끌어내렸고요. 그죠? 왕창 끌어내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침에 계산가부터 다소간 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다소간 좀 주춤거리면서 해외 시장에서 에나 유로는 좀 올라갔고 유로입니다. 유로는 좀 올라갔고 엔화는 다소간 주춤거리 아직 140으로 못 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는 7.2 근처에 있습니다만 살짝 고점을 넘기자마자 약간 주춤거리는 거.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NDF 역외 시장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역외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 뉴욕 시장에서 역외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침에 계산가는 보다시피 하락세로 마이너스로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보다시피 분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5분 차트인데 구름 밑에서 내내 헤매다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봉으로 본다면 그죠? 일부러 본다면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하락세로 보기에는 여전히 기준선, 부행스팬, 구름 등등으로 봐서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하락세라 보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조심스럽다. 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이런 판인데 달러에 원화 이런 판인데 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여기가 1,300원인데 그죠? 여기가 1,300원인데 과거에 1,300원 수준을 근처에서 6월 말에 1,300원 근처에서 계속 주가 환율이 오락가락 하다 한 달 이상을 끌다가 그죠? 한 달 이상 끌다가 비로소 1,300원 넘었었죠. 그죠? 그리고는 1,300원이 오히려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오히려 지지선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1,400원 근처에서 계속 시장이 이렇게 있는 걸 꼬러봐서 지난번 이때의 사례를 본다면 이번에도 환율은 1,400원 수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당히 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당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니까 당장 위로 올리기보다는 좀 여기서 주춤거리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당장 FOMC에서 금리를 0.75% 올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리 더 올릴 거야. 실업률 나빠 보이니 실업률 떨어지면서 경기 좋아질 거야. 따라서 긴축에 대해서 더 해도 괜찮을 거야. 금리 더 올릴 수 있을 거야. 닷 플러스에서 점도표에서 향후 금리 예상을 갖다가 상당히 높게 봤다.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시장이 예상한다면 달러 인덱스 FOMC 이후에 다시 날아갈 거고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한국은행의 강력한 개입이고 강력한 도시락 폭탄을 할지라도 결국은 1,400원도 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야간 하루 이틀 정도는 일단은 좀 더 시간을 벌어보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상하이 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 우리는 미국도 미국입니다만은 중국 경기에도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한데 보다시피 상하이 지수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그죠?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의문스러워하죠. 그죠? 과연 중국이 과거에 8% 9% 하던 그런 고도성장 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하는 바람에 사람들 문을 걸어 잠그고 봉쇄하면서 경제의 탄력성이 그야말로 위축되는 바람에 과연 중국 경제가 올해도 예상치가 좋겠느냐라는 의문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경기 침체 우려감은 유가에도 반영이 되어서 유가는 보다시피 차트상으로 봐서 기준선도 못 넘기고 계속 헤매고 있고요. 달러가 워낙 경기 침체 불안감 때문에 돈 가격, 닥터 카퍼도 하락세이고,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금값은 계속적으로 하락세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킹 달러는 막을 자가 없죠. 그죠? 근데 달러가 강세면 도대체 달러가 강세면 이게 여러모로 안 좋죠. 달러 강세 1번, 우리나라는 뭐 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그죠? 그 다음에 달러 유출, 해외로 도망 나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뭡니까? 외국인들 주식 투자 안 한다.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안 좋은 거고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달러 강세면 좋나? 미국이야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에 어떻게 막을지 몰라도 지금 나스닥에 있는 나스닥 기업의 매출, 이 기업들 매출의 60%가 수출이니 달러가 강세면 미국 기업의 수출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달러가 강세면 미국 기업들의 그 수출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좋을 리가 없고, 나스닥 지수가 별볼이 없고, 나스닥 지수가 별볼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리가 없고, 그러니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인플레도 문제요. 달러 유출되니까 금리를, 한국 금리, 원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스닥 주가, 나스닥 기업의 실적을 떨어뜨려 가지고 나스닥 주가를 떨어뜨리고 인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린스팬의 누굽니까? 제롬 파월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달러 강세가 되면은, 그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 기업의 실적이 별볼이 없다, 경기도 침체된다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막겠다는 일념으로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달러도 강세로 만들고,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 혼자서 잘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신환율 전쟁, 그죠? 서로 자기네 통화를 강세로 만들려는데, 미국도 달러를 강세로 만들려고 그러고 한국도 원화를 강세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한 놈은 지게 돼 있죠. 그죠? 달러가 올라가면은 원화가 내려가고 달러가 떨어지면 원화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한 놈은 지게 돼 있는데 한국이 이겨요, 미국이 이겨요? 당연히 한국이 지죠. 그렇죠? 이상현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400 넘어가고 그래서 야, 이제는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외국인들 살 줄 몰라요. 그 전제는 뭐냐니까 1,400원 넘어가고 야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지 라고 외국인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1,400에서 넘어가면서 아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지, 이제는 워낙 충분히 싸졌냐, 사자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문제는 1,400원 넘어갔다 그래서 환율이 예를 들어 1,400원 넘어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꼭지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리만 때 1,600원까지 갔고요. 1,600원까지 갔고요. IMF 때요. 1999원까지 갔었죠. 1999원, 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 넘지만 1,400원 넘어가면 1,400원 넘어가면은 외국인들이 야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라고 걔들이 확신을 가질 거냐는 거죠. 이럴 수는 있겠죠. 환율이 올라가다가 1,400원 근처까지 왔다가 1,500이 1,500이든 1,450원이든 간에 어딘가 깔짝거리다가 다시 내려가서 1,4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아 여기가 꼭지였구나 라고, 그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몰라도 이 시점에 1,400원 위에서 깔짝거릴 때는 외국인들이 꼭지라 그래서 매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생각됩니다. 왜? 과거에 1,400원 넘었었던 얘가 많으니까, 이게 사상 최고치가 아니기 때문에 1,400원이 해서 1,500원이 최고치냐? 아니잖아요. 이때 1,600원까지 갔고요. 이때는 2,000원까지 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환율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1,400원 넘어서 1,500원 넘어서 1,600원까지 갔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00원 넘어서 1,500원 넘어서 1,600원까지 갔다. 여기까지 왔다 치자합시다. 왔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야 꼭지다 라고 해서 살 거냐는 거죠. 그렇겠습니까? 안 삽니다. 왜? 야 환율이 1,600원까지 왔으면 봐라 수상하네, 2,000원까지 가겠네 라고 외국인들이 의심을 안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1,600원 넘어서 1,700원까지 왔어. 만약에 환율이 1,700원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 거야. 1,600점 갔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1,400원 넘어가면 하면은 그걸 갖다가 외국인들이 꼭지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아 여기가 꼭지였구나 지나고 나서 알면서 그때 들어올 수는 몰라도 이때 들어오는 거는 아닐 것 같다. 왜? 전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1,400원 넘었다 하여서 그거를 꼭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그때를 외국인들의 매수 타임으로 보기에는 성급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WTI는 계속 하락세이고요.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일단 매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매도입니다. 현재는 매도죠. 그죠? 그리고는 보다시피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세. 오늘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비트코인 현재로 봐서는 500원 오르고 0.02% 올랐으니까 이건 오른 것도 아니고 여전히 별 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다.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퍼져가지고 주식도 오르고 그죠? 또 뭔가 원유도 오르고 선물도 오르고 이런 식의 그런 쪽으로 돌아서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장이 올랐으니까 오늘 주가가 외국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세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올라간 거지.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이다. 어제 우리가 바닥을 봤다.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니 FOMC라도 보고 난 다음에 방향을 결정해 보자 하는 이야기죠. 오늘 강의 제목이
주가가 오를 때 반등할 때마다 기대해봤자 소용없다. 소용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쉴까요? 네, 잠시 쉬었다가 그래도 종목이야 뭐 보나마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보나마나 종목 뭐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종목 주식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판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지 한번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이 좀 낫지 않겠냐 하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종목을 한두 개만 얼른 보겠습니다. 잠시 목만 축이고